나이 들수록 괜히 속물처럼 보이는 행동, 알면서도 모른 체 하면서 반복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함께 나눠보려는 건데요. 댓글을 보면 꼭 봐야 할 사람들은 안 본다 말. 많으면 사람들이 피해 다닌다. 나이 물어보지 말고 우월감 내려놓자. 이런 의견들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런 태도가 은근히 반복된다는 점이죠. 알면서도 슬쩍 모르는 척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빌려 한 번은 짚고 넘어가 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진짜 속물처럼 보이는 행동 두 가지. 이걸 꼭 집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살짝만 귀 기울여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었어도 저렇게만 안 살면 좋겠다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어떤 시청자분은 말이 너무 많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닌다.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분은 자식 자랑, 돈 자랑, 본인 자랑이 세트로 이어지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다음에는 안 만나고 싶어진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둘입니다. 첫째는 쓸데없이 과도하게 떠벌리는 자랑이나 말, 과잉. 둘째는 나이로 권위 부리거나 왜곡된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 이렇게 둘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너무 말이 많고 그 내용이 자기 자랑이거나 남을 내려놓는 뉘앙스고, 또 한편으론 내가 나이 더 많으니까 상대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고 간섭하며 본인만 모르는 척하는 경우죠.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적당히 듣다 보면 아, 나도 저런 적 있었지 싶은 분들도 계실 테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딱 이렇다 싶어서 씁쓸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늙어갈수록 멋지게 보이려면, 또 존중받으려면 이런 행동들을 최대한 줄이고 다른 모습들을 채워 넣어야겠죠. 그러려면 우선 내 안의 잘못된 습관부터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 가장 흔한 예시가 바로 과도한 말과 자랑인데요. 나이 들면 경험이 많아지니까 남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늘어나고 추억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자꾸 자기 자랑과 반복되는 라떼 이야기로 이어지거나 주변 사람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벌릴 때 생긴다는 거죠. 한 분이 댓글에 적으셨던 말 많은 사람은 절대 본인이 말이 많은 걸 모른다는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큰 성공을 했었다든지 돈이 많았었다든지 자식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손주가 어떤 상을 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연신 늘어놓으면 처음엔 아, 잘됐네, 축하해요 하고 듣다가도 다음번에도 또 같은 말만 하면 솔직히 피하고 싶어지죠. 그 사람이 나쁜 의도가 아닌 건 알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지치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은근히 나이로 위계를 두거나 가르치려 드는 톤이 결합되면 정말 대화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듣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말 잘하는 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배려가 깔려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핵심을 정확히 전하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지혜를 나누죠. 이순재 선생님이나 최불암 선생님 같은 분들을 보면 나이 많아도 여전히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절대 자기 자랑만 주구장창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마음에 새겨둘 만한데 중요한 건 실천이잖아요. 때로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상대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대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들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맞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 자리는 이미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되고 맙니다. 나이 들수록 본인이 말문을 여는 횟수를 좀 줄이고 대신 경청하는 시간을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주변에서 나이 든 분에 대한 인상이 달라집니다. 저분은 말씀이 많으시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신다. 또 내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아, 저 사람 연세가 있는데도 세련됐다. 지혜로우면서도 조용히 배려하신다.
이렇게 호감이 올라가죠. 결국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그게 꼭 밥을 사주라는 말이 아니라 말보다는 배려와 실천으로 상대를 대하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말이 많아지고 자기 자랑을 멈추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내면의 불안이나 공허를 자랑으로 채우려는 심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왠지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볼 것 같고, 그래서 괜히 말을 많이 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꺼내놓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심리가 발동되는 거죠. 아들 자랑이나 손주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는 이런 학교 나왔어. 손주는 해외 어디서 공부해. 이런 말이 결국 내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떠벌린다고 해서 남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존중해 줄까요? 처음 한두 번은 우와 대단하다라고 해줄 수 있어도 반복되면 다들 피곤함부터 느끼게 됩니다. 한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주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 삼위일체처럼 계속되는 어르신을 만나면 정이 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결국 자랑을 통해 얻으려던 인정은커녕 오히려 자존감이 더 깎이는 상황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니체도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 욕망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걸 노년에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봐요. 오래 살면서 경험이 쌓였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니까. 자칫 스스로 잘난 척을 반복하는 건 내게 큰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 과잉, 자랑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말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한 지 얼마가 되었지? 라며 중간에 한 번은 체크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 말 속에 예전에 내가 뭐 했었는데 말이야. 이런 구절이 너무 자주 등장하진 않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맥락이 아니라면 굳이 내 과거 업적이나 경력을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상대에게 자네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해라든지 요새 즐거운 일은 뭐가 있어? 같은 식으로 질문을 건네고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면 말이 무작정 길어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주변 사람에게 솔직히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혹시 말이 너무 많아 하고요. 물론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다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물어보는 과정에서 한 번쯤 내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죠. 아까 댓글 중에도 말 많으면 사람들이 피해 다닌다.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 본인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이야기를 꽤 길게 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말이라는 건 사람이 교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게 소통하면 나이 차가 나도 서로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괜히 말 많고 자랑까지 얹어서 상대가 불편해지면 그 관계가 삐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일수록 말 조절, 자랑 조절이 참 큰 과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이로 권위 부리는 태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나이 먹은 분들 중에서 상대가 좀 어리면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말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오지랖을 부린다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거기에는 내가 너보다 인생 선배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죠. 실제로 한 시청자분은 매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응대할 때 처음엔 부모님 생각이 나서 더 친절하게 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돈 자랑 혹은 본인 자랑까지 듣게 되고 뭔가 잡혀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유독 나이 문화가 강해서 처음 만나면 몇 살이세요부터 시작하고 그걸로 말 놓을지 존댓말 할지 결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으면 윗사람, 적으면 아랫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게 어느 정도 자리 잡아왔죠.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 중에 훨씬 더 경험 많고 똑똑한 분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난 나이 많으니까 어른 대접을 받아야 해. 이런 식의 태도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나이를 무기 삼아 어른 행세를 하려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요?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또 시작이다 하면서 피하거나
아니면 표정이 굳어지죠. 결국 대화가 잘 풀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면 그걸 본 젊은 사람이 와, 어른답게 품격이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 존중을 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면 반대입니다. 예의를 강요당하는 순간 거부감부터 드는 거죠. 이것 또한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형태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요즘 젊은 애들 참 대단해라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할 때는 네가 뭘 알아, 아직 어려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시기죠. 사실 그분도 젊은 세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나보다 더 앞선 부분이 많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단지 그걸 인정하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애써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건 진짜 존경이나 권위는 강요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자도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대로 공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덕을 갖추었을 때 진정으로 존경받는다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진정한 어른이 될수록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오히려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면 그 부하 직원이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상사를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이게 요즘 세대의 상호작용입니다. 나이로 권위를 세우는 것 외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남의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오지랖입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걸 몰라.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네가 내 자식이면 내 말 들어야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 등등. 상대가 원치 않는데 참견하는 거죠. 물론 선의로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선을 넘으면 불쾌감만 남습니다. 가령 자녀에게 의지하지 말자. 자녀에게 돈 다 쓰지 말자. 이런 말들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 말 속에는 간섭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어른이니까 네 돈은 내 돈, 네 시간은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태도도 속물로 비치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엄마가 너 키워줬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내 부탁은 무조건 들어 이러면 결국 마음속에서 갈등이 자라납니다. 그럼 부모 자식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죠. 댓글에도 자녀가 나를 찾아오게 해야지 내가 자녀에게 붙어서 의존하려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현명한 자세인 것 같아요. 결국 나이 많다고 해서 상대를 무조건 휘두르거나 간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독립적일 수 있어야 존중을 받게 되죠. 주변 분들이 저분은 나이가 많으셔도 참 자립심이 강하시고 남을 존중하시는구나 하면 자연스럽게 더 찾아뵙게 되는 거예요. 별다른 말을 안 해도 저분한테 가면 마음이 편하다 싶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이로 서열 매기고 권위 부리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에 자랑까지 겹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슬쩍 피하는 거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에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태도들은 그 욕망을 잘못된 방식으로 푸는 거죠. 자꾸 과거의 권위에 기대거나 남을 지배하려 들고 스스로 대단한 척 떠벌리면서 무의식 속 인정욕을 채우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국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그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속물로 보이는 행동 두 가지. 하나, 과도한 말과 자기 자랑.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 폭탄 둘, 나이로 권위 부리고 상대를 지배하려 들거나 오지랖을 부리는 태도. 사실 자세히 보면 이 둘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로 권위 부리는 분들이 자기 자랑도 잘하시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주거든요. 또 자랑이 심한 분들이 권위 의식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멀리 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그걸 꼭 말과 권위로만 해결해야 할까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푸는 방식으로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어떤 분은 말 대신 요리로 마음을 전하기도 하죠. 내가 오늘 밑반찬을 좀 만들어 봤는데 같이 나눠 먹을래? 이런 식으로 조용히 행동으로 베풉니다. 그러면 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표현하죠. 입으로 내가 이만큼 대단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서 존중이 돌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이나 여러 활동을 통해 봉사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공연 봉사를 하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돌보러 다니거나 재능 기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 존재를 빛나게 만들면 자연히 저분 참 멋지다 하는 말이 따라온다는 거죠. 연예계에서도 예전에 엄앵란 선생님이든 김영옥 선생님이든 백일섭 선생님이든 연세가 들어도 후배들에게 권위만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회자되곤 합니다. 제가 들은 일화 중에 한 후배 배우가 백일섭 선생님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후배가 한참 어려 보이니까 일부러 본인을 낮추고 말을 편하게 걸어주셨. 대여 후배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시다니 부담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후배가 오히려 더 공손하게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별말 없이도 걸어 다니기만 해도 주변이 긴장하고 업적 자랑하면서 후배를 멋대로 부리는 선배들도 있다고 해요. 당장은 눈치 보느라 부하나 후배들이 따르는 척을 해도 결국은 그분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서의 권위와 배려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제안 드리는 건 상대에게 먼저 질문하기입니다. 자리에서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던질 말보다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장 고민이 뭔가요? 같은 질문을 건네는 거죠. 그리고 그 답변을 제대로 들어줍니다. 끼어들어서 아니야, 내가 해본 바로는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지 않고 일단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자연스럽게 내게 도움을 청하면 그때 제가 경험한 건 이랬는데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과거형 자랑을 줄이고 현재 진행형 배움을 늘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개 나이 들수록 내가 옛날에 말이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줄이고 대신 내가 요즘 새로 배워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점이 새롭더라요. 이런 식으로 현재형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훨씬 신선하고 상대도 우아 어른이신데 여전히 배움을 즐기시는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고 강조했거든요. 이 말을 기억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상대보다 나이 많을수록 오히려 예의를 더 보여준다는 원칙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경어를 쓰는 사람에게 아이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혹은 어떤 일을 시킬 때는 혹시 바쁘지 않으면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하고 청유형으로 말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태도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 이분은 나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참 세련되셨구나 하고 호감을 느끼게 되죠. 네 번째로는 자녀나 후배에게 인생을 강요하거나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녀에게 모든 걸 기대고 돈도 다 써버리고 자녀가 뭘 하든지 간섭하기 시작하면 점점 갈등이 생깁니다. 예전에 자녀가 저절로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건 딱 그 지점이에요. 내가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일만 요청하고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바라봐주면 자녀도 우리 부모님 정말 멋있다 하면서 스스로 자주 연락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줘? 네가 내 자식이잖아 라는 식으로 나오면 한두 번은 해주더라도 결국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가 내게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즉시 귀 기울여 들어본다를 권합니다. 아, 내가 나이도 있는데 설마 내가 잘못했을까라며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래, 뭔가 서운했구나. 무슨 점이 힘들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 문제를 풀 기회가 생기는데 여기서도 괜히 내가 어려서 그래. 내가 다 알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회복 불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면 나이 먹을수록 오히려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도 나이가 든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인간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그 기회는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예시지만 연예계에서 송혜 선생님의 경우 워낙 유명하잖아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시면서도 말 많은 진행자가 아니라 참 필요한 순간에만 찰떡같이 농담이나 코멘트를 던지시고 참가자들에게는 늘 무대 위에서 빛나도록 배려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송혜 선생님을 존중하고 좋아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나이 들수록 멋지게 사는 비결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반면에 너무 권위적이고 매번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 하거나 본인의 자랑만 늘어놓고 남에게 훈계하듯 대한다면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어떤 시청자분이 나이 차가 많이 나면 재미가 없고 생각도 다르고 아는 게 없어서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물론 세대 차이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상대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지는 말아야겠죠. 그래서 서로 배우고 교감할 수 있는 틈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으니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인데 나이 들수록 이 말이 더 크게 와닿아요. 혼자 있을 수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 역시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괜히 속물처럼 구는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을 떠나보낸다면 노년은 점점 외로운 시기가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두 가지 행동, 즉 말폭탄과 권위 부리기, 이걸 고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 자식, 친구, 후배들이 점차 내게 진심을 말하지 않게 돼요. 어차피 말 안 통해, 어차피 듣지도 않고 자기 자랑만 할 거야 해서 차츰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보도 교류가 안 되고 도움을 주고받을 일도 적어지다가 어느 순간 정말 도움 필요할 때 곁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예방해야 하는 거예요. 댓글들을 보면 나이 들어서도 추잡하게 굴면 사람 안 붙는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이 들수록 더 품격 있게 세련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를 스스로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회식 자리에서 말도 맡아 하진 않았나? 내 자식이나 후배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잔소리나 지시만 내리진 않았나? 그런 습관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의식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어요. 오래된 습관이니까요. 그럴 땐 중간중간 스스로를 멈춰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이 길어질 때, 아, 지금 내가 말을 너무 하고 있군 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젊은 사람에게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하려다 말고, 아, 일단 들어보자 하고 여유를 가지면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조금씩 반복하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대인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이쯤에서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더 소환해 볼까요? 세네카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깊어져야 한다, 하지만 헛된 명예욕이나 권위욕에 빠지면 얻은 지혜를 모두 잃는다는 비슷한 말을 남겼어요. 결국 헛된 욕심과 말 과잉이 쌓이면 내 지혜를 보여줄 기회마저 사라진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죠. 나는 분명히 세상을 오래 살면서 값진 지혜를 얻었을 텐데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한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안 나누면 어떻게 하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걸 마구 쏟아낼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하고 듣고 싶어 하는 이에게 정중하게 물어본 뒤에 제가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나눠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경험과 지혜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유익한지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어때, 좀 도움이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상대가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하면 그래도 들어줘서 고마워, 나도 더 배워야겠다라고 쿨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내 말이 나이 든 사람의 꼰대 발언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충고한다는 것도 나이로 권위 부리는 태도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는 절대 남의 인생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진짜 힘든 점, 개인사, 환경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보다 인생 오래 살았으니까 네 문제 대충 알아라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하죠. 오히려 젊은 사람일수록 지금 세대의 새로운 문제들,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이나 복잡한 대인관계 양상 같은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 보니 이 영상을 꼭 봐야 할 분들이 안 본다는 게 슬프다. 이런 반응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 나부터는 저런 모습 보이지 말자 하면서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내용을 들으면 좋을 분들이 있다면 잘 전해주셔도 좋고요. 마음속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길게 하거나 대단한 시절을 자꾸 꺼내고 있진 않은지, 젊은 사람이나 후배에게 나도 모르게 위아래를 매기고 있진 않은지 꼭 체크해 보는 거죠.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에머슨이나 링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를 망치는 건 남이 아니라 스스로를 객관하지 못하는 태도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무게감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히려 말수를 좀 줄이고 성숙한 태도를 갖추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내가 이만큼 베풀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유익하거나 즐거움을 주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죠. 그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랑이나 잔소리, 불필요한 간섭은 사라지게 되니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든 분들을 다 싸잡아 말 많다, 권위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멋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하면서 가족이나 이웃에겐 잔소리 대신 미소를 건네시는 분들. 자식에게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테니 걱정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곁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속물로 보이는 행동 둘이 결국 말로 상대 피곤하게 만들고 권위 부리며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아직 건강하고 멀쩡하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습관을 들여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도 이게 누적되면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가서 관계가 단절되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자는 거죠. 또 나이 차가 많이 나면 딱히 공통 화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의 관심사나 문화에 살짝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비해 정보가 넘쳐나니까 조금만 찾아보면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패션, 게임 등도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잘 파고들어 대화에 활용해 보면 의외로 저분은 나이 있으셔도 우리 취향 좀 아신다면서 거리감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알면서도 다 모른 척한다. 나이 먹을수록 진짜 속물로 보이는 행동 둘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말폭탄으로 자기 자랑, 타인 무시, 오지랖을 부리는 습관이 첫 번째고, 나이로 권위 부리고 무조건 존중받으려 하거나 간섭하는 태도가 두 번째죠. 이 둘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내 말의 길이를 조절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연습. 둘째, 과거 자랑 대신 현재의 배움과 경험을 나누는 태도. 셋째, 나이가 많아도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대하기. 넷째, 자녀나 후배의 삶을 침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기. 다섯째, 혹시 상대가 내게 불편함을 토로하면 일단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대화를 시도하기.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나이 든다는 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쌓여서 볼 수 있는 시야도 넓어지고 인생의 다양한 면을 경험한 만큼 남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지게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기회를 스스로의 자랑과 권위의식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게 우리가 오늘 짚어본 문제이자 경고인 거죠. 결국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남한테는 저 양반은 아는데도 모르는 척,
왜 저렇게 속물같이 구나 하는 소리를 안 듣게 될 테니까요. 진정한 어른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 씀씀이와 배려, 그리고 실천에서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멋진 노년, 그리고 멋진 인간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늘 노력하겠고 여러분도 함께 잘 실천해 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우리 모두 말과 태도를 돌아보며 더 세련된 모습을 지향해 보자고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너무 말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조심해 봐요. 고맙습니다. 많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